그러니까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은 제가 아예 사 먹지를 않았어요. 또 뭐 닭고기 거의 많이 먹을 때는, 과하게 먹을 때는 1kg 먹을 때도 있고. 기억이 사실은 없어요. 그만큼 무관심하게 먹고 있었다.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단백질. 단백질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밤 12시가 지나서 꼭 죽겠다는 그 감정이 들더라고요. 호흡곤란도 막 몇 번씩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그 응급실에 그 몇 번 실려가기도 했어요. 단백질 안에 숨겨진 치명적 유혹은 무엇일까? 하루라도 육식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당신은 이미 단백질 중독일 수 있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에서 신에게 바칠 제물을 의논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 중의 신 제우스는 인간의 보호자로 나선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의 음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물로 황소를 잡아서 두 개의 꾸러미로 나누어 넣습니다. 한쪽에는 내장과 기름덩어리를, 또 다른 한쪽에는 맛있는 고기를 싼 것이죠. 제우스의 선택은 내장이 든 꾸러미였고, 그로부터 인간은 늘 내장과 기름덩어리만 신에게 바치게 됐습니다. 이처럼 고기는 신에게 바쳐질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최고의 식재료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단백질은 영어로 프로틴인데 그리스어로 프로테이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프로테이오스는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대 필수 영양소 중에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는 단백질. 과연 단백질 신화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대학생 소재호 씨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 중이다. 걷기 외에는 격렬한 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나타난 증상들은 심각하다. 우울증도 온 것 같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잤었어요. 그래서 불면증, 그리고 뭐 운동하고 나면,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 뛰고 나면 이제 또 뭐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항상 되게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모래주머니 찬 것 같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어디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되게 통증이 빨리빨리 오니까 그냥 학교 다닐 때는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만 버티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건강에 이상이 찾아온 건 군대 전역 후인 4년 전부터다. 이유 없이 몸이 아팠지만 찾는 병원마다 뚜렷한 병명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그는 대학에서 건강관리학을 전공하고 평소 이종격투기를 즐길 만큼 유독 건강에 관심이 많았다. 무엇이 그의 몸에 이상을 가져온 것일까? 머슬에 관한 이런 외국 잡지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서양인 기준으로 이제 단백질 식단이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체구도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어서 이런 몸이 만들어졌구나 생각을 해서 단백질이 제일 체지방으로 안 바뀐다는 그 상식만 믿고 뭐 200g씩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 거의 많이 먹을 때는, 과하게 먹을 때는 1kg 먹을 때도 있고. 과도한 단백질 섭취로 몸이 아팠지만 지금도 그의 식단에는 고기가 빠지지 않을 만큼 단백질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다. 한창 먹을 때는 이제 한 달에 몸이 아프기 전에는 아예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를 자주 애용했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로 피로감이 늘자 식사 습관은 더 예민해졌다. 현미밥과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은 반찬들을 몇 끼마다 골고루 섭취하지만 단백질만큼은 유별날 정도로 챙긴다. 과하게 먹지 않기 위해 저울을 이용해 반드시 정량을 확인한다. 식판에 저울까지. 그가 이렇게 단백질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백질 섭취를 항상 많이 해야 된다, 그게 건강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동기들이나 병사들이 이제 안 먹는 계란 흰자라든지 뭐 고기 살코기 같은 거는 유난히 이렇게 더 챙겨가지고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55g. 우리는 전문가를 통해 그의 식단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3끼를 먹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과량된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닭고기를 130g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130g 안에는 단백질이 30에서 40g 들어있습니다. 또 현미밥을 통해서도 15에서 20g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고요. 무시래기에서도 한 5g 정도의 3에서 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분석한 결과를 봤을 때 분명히 100에서 150g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쉽게는 만성 피로가 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단백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고단백 위주의 식사가 그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일까? 우리는 그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잠도 이제 깊게 잘. 먼저 평소 개인 식습관에 대한 문진이 이루어졌다. 체성분 분석과 스트레스 저항도 검사가 이어졌다. 특히 소재호 씨처럼 일반적인 검사에는 이상이 없음에도 만성 피로가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 결과 여러 곳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심박 변이도를 이용한 스트레스 검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도 깨져 있었다. 특히 300mg 미만이 정상인 단백뇨 수치는 무려 4배가 넘는 1364mg이 나왔다. 식이 분석 결과 단백질의 지나친 섭취가 문제였다. 고단백 식사를 하다 보면 신장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구체 여과율의 증가라든가 단백뇨를 발생시킨다거나 아니면 신장 결석 자체를 좀 많이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한다거나 피로라든가 두통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53세인 위원덕 씨는 벌써 7개월째 매일 오후 한두 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고기를 즐기는 식습관 때문에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 관절뿐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제가 처음에 몸무게가 91kg 정도 나갔었는데, 그때는 걷고 싶어도 관절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오랫동안 못 걸었어요. 근데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것 해서 처음에는 1kg도 좋고 2kg도 좋고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한 7개월 정도를 걷다 보니까 지금은 식이요법 병행해서 그런지 지금 몸무게도 한 72kg 정도, 제가 한 19kg 정도를 지금 뺐습니다. 평소 육류를 즐기던 식습관 때문에 비만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통풍의 위험까지 찾아왔다. 제가 95% 이상을 밥을 사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밥 사 먹는 거, 돈 주고 먹는 거, 육류 먹으면은 기운도 나고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거의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점심 식사를 한다 그러면 탕 종류, 그러니까 설렁탕서부터 설렁탕, 갈비탕, 도가니탕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걸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었습니다. 삼겹살도 많이 먹고 불고기도 많이 먹고. 하루 3끼를 대부분 육류가 들어있는 고단백 식사로 해왔다는 위원덕 씨. 그의 처음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 환자분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복부 비만이 심하셨고요. 당뇨병과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셨고, 중성지방은 정상의 2배 정도 높으셨고, 그 이외에는 지방간염과 고요산 혈증이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육류가 많이 포함된 고지방 고단백